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25년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로직에 맞춰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7단계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3월 들어가지고 매출이 진짜 역대급으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일부 되게 잘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어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매출을 더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위 1%의 업체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상품을 등록한 완전 초보인데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무조건 교과서처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7단계 과정을 저희 진실의 방 강의 때도 전체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대로 이제 진행하셨을 때 보시면은 상품 등록하고 이제 딱 한 달 되셨어요. 근데 판매가 307건, 매출이 623만원 이렇게 나오신 분이고, 전문 지식도 없고 진짜 완전 초보 단계에서 이제 제가 옆에서 코칭 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몰라서, 방법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를 어려워 하시는 거지, 오늘 내용의 가이드만 잘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네이버도 이 정도 매출은 너무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화면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스마트 스토어 7단계 판매 전략.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내용, 또는 일시적으로 잠깐 떴다가 지금 먹히지 않는 내용, 그 다음에 각종 편법, 이런 것들이 되게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라면 기본적으로 깔고 와야 될 내용인데요. SEO 최적화 기준에 맞춘 상품 등록입니다. 당연해요. 아직까지 네이버가 이 적합도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SEO 최적화는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무슨 돈을 주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유튜브의 이전의 내용이 아직까지 통용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7단계 판매 전략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영상 URL을 다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오늘은 큰 틀에서 방향만 제가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의 세세한 전략,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4월 3일 목요일 한 오후 6시 정도에 온라인 줌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이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무료 강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동비TV 단톡방에서 제가 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참여해주시면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SEO 최적화 기준에 맞춘 상품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입률, 전환율, 고도화 세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입률, 전환율, 말 그대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이걸 거예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스크롤 내리면서 일단 눈에 띄고 요 업체의 상품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상품에서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클릭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클릭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클릭을 받을 때 이미 유입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1위, 2위, 3위, 4위로 되어 있지만 유입률 고도화 세팅을 해두면 어쩔 때는 1위보다 2위가 클릭을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입률 고도화 세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유입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썸네일입니다. 눈에 띄는 썸네일 세팅과 후킹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상품명을 정하겠지만 이 상품명에 조금이라도 더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후킹 문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벤트 필드 문구. 요것도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했어요. 쭉 보면은 지금 여기 1위 업체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가 있고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상품명, 판매가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3위도 그렇고요. 근데 4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전품목 무료 배송이라는 추가 문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설탕보다 참외로 달콤한 참패를 드셔보세요. 무료 배송 이벤트라는 추가 문구가 있죠. 요 밑에는 없잖아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유입률을 끌어올 수 있는 문구를 세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문구를 세팅하는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율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환율 올릴 수 있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지금 유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내 상품이 판매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사분들, 대부분의 업체, 솔루션 하시는 분들이 주는 내용이 뭐예요? 상세 페이지 문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상세 페이지 같은 부분.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본 오브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 두 번째로는 쿠팡처럼 이제 배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무료 교환 반품, 그 다음에 멤버십 무료 반품에 대한 배지가 있죠. 자, 이 배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런 게 있죠. 무료 교환 반품이 있는 배지가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무료 교환 반품 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고요. 당연히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없는 거보다 무료 교환 반품 배지가 달려 있으면 쿠팡처럼 이 제품 받아보고 별로면 무료로 그냥 교환하거나 반품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무료 교환 반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자체 시스템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무료 강의 온라인 줌 강의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 도착보장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무료 반품 배지가 달리게 됩니다. 여기 있죠. 멤버십 무료 반품 혜택.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이 네이버 도착보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이버가 3월 12일자였나 이 네이버 배송 서비스를 리브랜딩 하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도 지금 홍보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도착 보장에 대한 메리트를 대폭 강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억지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 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교환 반품 배지만 달아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이거는 도착 보장을 달지 않아도 달 수 있는 배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환용 썸네일 사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여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스크롤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에 띄는 썸네일에 여기 보시면 따봉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내가 이걸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 썸네일이 아니고 유입률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을 하셨다면 여기 자체에서는 이제 전환을 더 낼 수 있는 썸네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이제 줌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훑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인 등을 통한 리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 활성화를 통한 누적 리뷰 확보입니다. 이거 지금 프리미엄 업체들도 이거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지금 리뷰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몇십 개 단위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규모가 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단위 로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리뷰를 작성하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를 꼭 진행을 해요. 요거는 상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갈수록 이제 최근 리뷰에 대한 점에 대한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리뷰 이벤트 하면서 우리가 뭐 비용 조금 더 나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더 크게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렇게 기본 1, 2, 3 작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인 등을 통해 리뷰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초 상품 등록 이후 일정 수준의 순위가 상승하거든요. 상승 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현재 각 키워드의 순위에 맞춰 SEO 키워드 재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참외로 예를 들어볼게요. 참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참외 관련 키워드를 쭉 뽑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서 참외, 성주 참외 5kg, 참외 10kg, 못난이 참외 있고, 또 한번 내려볼게요. 조금만 더. 참외 한 박스, 선물용 참외, 참외 3다이, 꿀참외, 여러가지 많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 상품명이 참외, 성주 참외 5kg, 10kg, 참외 한 박스 요 정도로 되어 있다고 치고 조회수는 여기에서부터 많다고 칠게요. 예를 든 겁니다. 10만, 그 다음에 3만, 그 다음에 2만, 이것도 2만, 1만, 8천, 5천, 3천, 2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나는 상품명을 너무 길게, 지금 상품명 기준으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자수 기준으로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25자에서 35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 칠게요. 조금만 더 넣읍시다.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참외는 아직까지 5페이지 작업을 한 이에도 5페이지 있고, 이게 2페이지 1페이지 예를 들어 20등, 그 다음에 1페이지
20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난이 참외가 1페이지 10등, 참외 한 박스가 예를 들어 1페이지 8등, 그다음에 선물용이 1페이지 5등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각 키워드의 현재 순위에서 구매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참외 메인 키워드지만 5페이지에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할까요? 안 합니다. 2페이지에서 할까요? 안 합니다. 참외 5kg, 10kg, 1페이지 20등 여기에서 할까요? 할 수 있으나 확률이 좀 낮아요. 우리가 매출이 지금 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는 10위권 안에 있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 키워드가 높지만 현재 나의 상품 지수로는 예를 들어 뭐 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오히려 매출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변경 상품명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현재 지수 기준으로 제일 왼쪽이 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못난이 참외 한 박스, 그다음에 선물용 5kg, 10kg 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조회수가 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지수에서는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때는 내가 위에 키워드를 이제 잡는 것보다는 밑에 키워드 꿀참외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시 순위를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순위가 잡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그러면 지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키워드에 더 힘을 준다는 거죠. 현재 내 지수에 맞게 SEO는 그때그때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광고 세팅이에요. 자, 이게 저희도 네이버 광고 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 세팅이 안 되어서 광고 수익률이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보면 이래요. SEO도 안 돼 있고요, 유입률 전환율 고도화 세팅도 안 돼 있고요, 기본 리뷰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5단계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상품 등록 이후 바로 광고 진행,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나보다 뛰고 날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바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품질지수 바로 박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CPC로 진행해야 하는데 광고 수익률이 좋겠습니까? 엉망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 어렵다. 네이버 광고는 왜 이렇게 쿠팡처럼 세팅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쿠팡과 다르니까요,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 광고는 적어도 1, 2, 3번, 1번에서 3번 과정이 세팅된 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네이버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순위로는 쇼핑 광고를 당연히 무조건 들어가세요. 쇼핑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 놨으니까 지금 댓글의 링크에 쇼핑 광고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1순위로는 검색 지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 지면 세팅을 합니다. 이 컨텐츠 지면은 어떤 성향이 있다? 리타게팅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 파워링크를 세팅을 해주시는데 연관도 높은 이제 서브 키워드 위주로 꾸려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확장 검색 키워드가 광고 수익률이 좋습니다. 저희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전체 결과가 있고 확장 검색 결과가 있잖아요. 이 확장 검색 결과 한번 보세요. 광고비는 얼마 나왔어요? 31,000원. 근데 전환 매출액은 61만원. 광고 수익률 얼마? 1900%. 거의 2000%죠.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일치 검색은 내가 등록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장 검색이 바로 작년 10월에 나온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환수 79건, 우리가 광고비 71,000원 써서 전환 매출액 420만원 잡혔어요. 무려 광고 수익률은 5,900%입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광고비 얼마 썼어요? 51만원 써서 전환 매출액 500만원 잡혔어요. 광고 수익률 거의 1000%죠. 자, 이것도 볼게요. 확장 검색 29,000원 써서 20만원 잡혔다. 광고 수익률은 670%다. 확장 검색 키워드가 효과가 좀 괜찮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확장 검색 키워드에서 지금 3월 27일 오늘 날짜로 또 추가를 해준 게 뭐냐면 일치 유사 검색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말 그대로 내가 등록한 키워드랑 거의 뜻이 비슷한 키워드도 내가 추가를 해주겠다, 네이버가 노출을 해주겠다 이거든요. 요것도 저희가 지금 테스트 바로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 효율이 괜찮으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링크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을 해요? 이제 GFA 광고. 그리고 GFA 광고 무턱대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1순위로 뭘 하셔야 되냐면 카탈로그 광고. 이거 저희가 7개월 전에 효율 좋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광고예요. 1차 리타게팅,
리타게팅이 뭐죠? 우리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 광고 세팅을 해서 재미를 조금 보신 분들은 이제 2순위로 해야 되는 거는 스토어 타겟 광고입니다. 이거를 2차 리타게팅 광고라고 불러요. 이 기능이 또 새로 나왔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일반 GFA 광고예요. 그게 신규 유저 타겟을 잡아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규 유저 타겟 잡는 광고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제가 무료 중강의 시간에 다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과정은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진짜 어렵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1에서 5단계가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작업을 하든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6단계는 네이버 내부 채널 마케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 내부 채널 마케팅은 원뿔딜, 가장 흔한 원뿔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획전, 타임 특가, 그 다음에 슈퍼 적립, 슈퍼 적립 신청이 가능하죠. 뭐 선정 여부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그 내부 마케팅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냐면 쇼핑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신상위크, 핫딜, 슈퍼 적립, 내쇼페 등등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참여하는 조건이 있고 이번에 카테고리 어디입니다. 제한 방법은 이렇게 제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죠. 원래라면은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 채널 마케팅은 기존에는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간접 영향은 줬다. 왜? 리뷰. 이걸 통해서 구매가 되면은 이제 그중 일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길 거니까 리뷰가 또 누적이 되면 점수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간접 영향을 줬는데 직접적인 점수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어플 출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직접적인 순위 상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내부 채널 마케팅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내부 채널 마케팅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 물론 쇼핑 라이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쇼핑 라이브는 개인이 바로 진행하기에는 좀 환경적인 조건이 좀 맞춰져야 되고 내가 직접 쇼핑 라이브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같이 극아이인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라이브는 일단 우선 제외를 할게요. 플러스 쇼핑 라이브. 자, 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6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외부 채널 마케팅입니다. 이 외부 채널 마케팅 역시 기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외부 유입에 대한 매출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네이버 쇼핑 수수료 알려드리면서 이런 외부 채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판매를 할 때에도 마케팅 중개 수수료를 네이버가 받잖아요. 1% 정도를. 그래서 이제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외부 채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네이버 채널도 있어요. 어떤 거냐? 블로그 상위 노출 해서 우리가 내 상품을 노출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했을 때 성과가 있는 상품이냐 없는 상품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카페 인기글 상위 노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 키워드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어깨 마사지기를 검색을 하면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 쇼핑 영역을 지나서 좀 내려보면은 내가 검색한 키워드 뒤에 인기글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여기 영역이거든요. 카페 인기글 상위 노출. 요것도 되게 쉬워요. 이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맘카페 침투글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맘카페 안에 핫딜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이버 채널이 아니라 외부 채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 뭐 메타 광고 또는 최근에 이제 저희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쇼폼 영상을 올려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매출 규모도 꽤 크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핫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공동구매 방법이 있고 협찬을 통해서 내 상품을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쇼핑 브랜드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쇼핑 브랜드 커넥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7월에 오픈이에요. 4월에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커머스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개념인데 쿠팡 파트너스가 대략 뭐 3% 수수료를 주죠. 근데 이제 쇼핑 브랜드 커넥트는 7%부터 시작해요. 플러스 알파. 그러면 지금 솔직히 사람들이 쿠팡 왜 많이 써요? 뭐 빠른 로켓 배송, 무료 교환 반품도 있지만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죄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잖아요. 수수료를 주니까 네이버에서 아무리 스마트 스토어 상품 해봤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판매자와 공동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쿠팡 파트너스는 3%인데 이제 쇼핑 브랜드 커넥트 이용하면 7%에서 진짜 많게 하면은 뭐 20%, 3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판매자가 부여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바뀌겠지만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품 홍보로 전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내용 다시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위익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내부 채널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또 외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부가 매출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할 게 너무 많겠지만 내가 판매하는 제품마다 여기서 골라 하는 거예요. 100%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품과 결이 맞는 마케팅 라인업만 골라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무료 중 강의 때 4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는 혹시 변경될 수도 있는데 변경되게 되면 제가 단톡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내부 채널에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하는 케이스인 경우 이거를 다시 외부 채널에 연계를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그 진실왕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연계를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요. 한 번 진행하면 1000만원 매출 이상씩은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만 다 한 번씩만 좀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또 새로운 상품을 들고 와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내 물건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내가 상품 등록해놓고 단순하게 그냥 광고 걸고 매출이 왜 이리 안 나오지? 광고 수익률이 왜 안 나오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나보다 이미 매출이 훨씬 높은 업체들도 이렇게 탄탄하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과정만 해도 충분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고민을 잘 해보시고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4월 3일날 무료 강의 오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스마트 스토어 7단계 판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